예. 그 이제 시작하기 앞서 조금 더 박 시장님께 대해서는 제가 아무래도 조금 더 소개를 시켜드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재미동포에는 세 부류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국 사회랑 단절하고 미국 사회에서만 사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사회 단절하고 그러니까 동포 사회만 사시는 분,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동포 사회하고 주류 사회하고 골고루 활동하시는 분이 이렇게 세 부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박 시장님 세 번째 속하는 분이십니다. 동포 사회에서도 봉사를 많이 하시고 또 주류 사회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셨었어요. 그 시의원으로 5선을 하셨고, 그리고 2000년하고 2006년에 2선 시장 역임하셨습니다. 17년 동안 정치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페더럴웨이 한국통합학교 이사장으로 봉사활동하시며 한인 사회 발전과 2세 육성에 힘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지난 4월에 마틴 루터 킹 봉사상을 수상하셨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봉사상 수상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그 마틴 루터 킹 봉사상이 무엇이고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그 시애틀이 도시에 있는 그 이제 미국 행정부가 연방 정부, 주 정부, 그다음에 카운티 정부, 그다음에 시 정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애틀이 있는 제이시가 있는 주가 킹 카운티라고, 이름이 카운티 정부 이름이 킹 카운티예요. 그래서 킹 카운티가 바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를 의미해서 킹 카운티가 돼서 카운티 의원들이 이제 지역에서 봉사한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씩 뭐 봉사 겸 메달을 수여하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 이제 제가 워싱턴주 총 인구가 한 700만 명 되는데, 워싱턴주는 제일 큰 카운티고, 그리고 뭐 인구는 워싱턴주에 이제 한 250만 되니까 한 3분의 1 조금 넘지만은, 경제는 워싱턴주의 한 반 이상을 차지하니까 뭐 국제 기업이 뭐 우리 저 학생들 와봤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스타벅스, 코스코, 뭐 보잉사는 뭐 워낙 잘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큰 회사들이 다 그 킹 카운티 안에 있습니다. 네. 거기가 헤드쿼터예요? 예. 보잉 헤드쿼터는 한 10몇 년 전에 시애틀에서 있다가 시카고로 이사를 갔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보잉이 아직도 약 시애틀 쪽에 한 7, 8만 명의 를 고용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고용인 숫자로 봐서는 제일 클 거예요. 워싱턴주에서. 네. 예. 그 미국 이민을 30세 때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46년생인데 76년에 갔습니다. 네. 상당히 젊으세요. 예? 네. 30세 때 그때 가실 때 영어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그 뭐 여기서 뭐 영어가 뭐 저희가 갔을 적에 다들 마찬가지지만 뭐 영어 공부는 중고등학교, 대학 다 했지만은 그 뭐 쉽질 않죠. 글을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애들이 뭐 배웠지 글을 알아서 배웁니까? 그 사실은 우리가 영어 배운 게 잘못 배워가지고 오히려 미국 가서 영어 배우는데 좀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흉내내는 거니까 이게 뭐 과학적으로 할 게 아니라 부딪혀서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이제 혀가 굳어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말은 이게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숙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 부러지게 분명한 답변은 잘 안 합니다. 예. 근데 그 정치계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는? 딸만 제가 둘인데 딸들이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들어가서부터 그래도 이 교육에 좀 이민 온 분들이 전부 다 얘기가, 이민 온 목적이 내 자식 공부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
그러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것이 제가 학교를 가보면 한국 학생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한국 부모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부모 협회 한국은 이제 미국 사람들 PTA라고 그러는데 그 PTA에 이제 봉사를 하면서 이게 한국 친구가 조금 봉사한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알려져서 이제 교육감 뭐 자문위원 같은 것도 하고 제가 90년대 초에는 이제 주지사 소규모 사업체 그 자문위원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름을 알려줘서 이제 95년도에 첫 선거를 했죠. 예. 그때만 해도 뭐 사실은 이제 신호원 박사가 92년에 하원의원에 당선되시는데 그 전해 91년에 마사최라고 시애틀 시의 시의원으로 당선된 친구가 이제 2세인데 이 사람이 미국 본토에서 한국계 선거지 당선자 1호예요. 그만큼 우리 그 한국 동포들의 역사에 비해서는 주류사회 진출이 늦은 거죠. 페더럴 웨이시가 한인 비중이 한 10%가 넘죠. 네, 그게 아무래도 지금 정치 생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죠. 뭐 도움은 되고 어떤 때는 또 부담도 되고 그래요. 이제 선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후원금 모금은 또 동포분들이 많이 이제 도와주시는데 투표 면에서는 워낙 그 한국 분들이 투표를 잘 안 해가지고 별로 표로서는 도움은 안 되는데 그래도 후원금은 많이 해주시니까. 저희 이제 행사를 학생들 가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한 그 2번 정도 협회에서 탐방을 어른들도 탐방을 갔었는데 항상 저희 아지트는 곳이 페더럴 웨이 그 근처입니다. 그래서 박 시장님도 이제 어디 방문지 같은 데도 많이 어레인지하고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 학생들이 특히 이제 특혜를 많이 받죠. 그 페더럴 웨이 시에 대해서 좀 짧게 소개를 해주시죠. 그 페더럴 웨이시는 이제 그 시애틀에서 자동차를 한 30분 남쪽에 있고 공항은 가깝습니다. 공항은 한 10분, 15분 정도 자동차로 걸리니까 굉장히 국제공항 바로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제 신생 도시예요. 그래서 1990년에 이제 그 시로 독립을 했으니까 미국서는 뭐 이렇게 행정기관이 되는 게 그 주민들이 우리 지역 사회를 우리끼리 잘 형성해 나가자 해서 시가 독립이 되기 때문에 워싱턴주에 인구가 한 700만 명이 좀 넘는데 시가 280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 시가 제일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가 20만 명대로 확 줄어듭니다. 이 20만 명대가 두 시가 있고 그 다음엔 다 10만 명대고 그래서 90년에 시 독립할 적에 인구가 한 7만 5천 명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280시 중에서 7번째 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인구가 500명인 시도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사는 시가 거기 머다이나 시라고 있는데 인구가 2,000명이 채 안 됩니다. 거기도 시예요. 그래서 그 각 시마다 그래도 500명짜리에도 시장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장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제 그러다가 딴 시들이 자꾸만 이제 딴 데도 합병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시가 한 10만 명 정도로 늘어났는데 워싱턴주에서는 이제 한 11번째로 7번째로 떨어졌어요. 딴 데가 좀 합병 지역을 합병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봐서 한 10만 명 시다 그러면 적은 시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때 가서 한번 박 시장님께서 안내해 주시고 그 앤디 황 그 치프가 폴리스 치프가 안내해서 이제 그 시를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한번 투어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진짜 법원도 있고 네. 경찰서도 있고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모든 뭐
큰 나라의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대부분 가지고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는 조그만 나라죠, 뭐 전부 다.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 앤디 황이라고 지금 현재 우리 페더럴 경찰국 국장인데 폴리스 치프가 있는데 지가 95년에 이제 시의원 당선되면서 96년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독립 경찰이 없었고 카운티 경찰에다가 돈을 내고 시 경찰을 운영을 하다가 너무 카운티에서 이제 돈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렇게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우리 독립 경찰을 만들자. 그래서 95년대 이제 재계약을 안 하고 96년 10월서부터 이제 우리 독립 경찰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그 공공안전분과위원회 이제 위원장을 맡으면서 96년 1월달에 경찰서장 책임자를 제일 먼저 고용을 하면서 얘기가 그때 이제 우리가 75명 인구 1000명당 경찰 한 명을 해서 75명의 경찰관을 뽑자 해서 75명 중에 10%는 한인 경찰관을 뽑아라. 그래서 그때 이 앤디 왕 경찰관이 여기로 말하면 이제 경위쯤 되죠. 경위로 이제 우리 경찰서에 96년 봄서부터 근무를 해서 그 친구 와서 이제 얘가 한 두 살 때인가 한 살 때 한국을 떠나서 미국을 왔으니까 거의 2세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국말도 좀 하긴 하는데 이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넌 꼭 경찰서장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제가 시에서 은퇴한 다음에 경찰국장이 됐어요. 이 친구가 이제 미국 최초의 한인 폴리스 치프가 됐죠. 앤디 왕이 그 한국말이 들은 게 동포하고 결혼하지 말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라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부인 한국 그 결혼하는 바람에 부인한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리 경찰국장이 이제 본처하고는 이제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한국 부인하고 결혼해서 딸 아들이 지금 우리 통합 한글 학교에 토요일마다 한글 배우러 와요. 국민학교 학생인데. 그래서 토요일마다 경찰서장이 와서 부엌에 가서 접시 닦기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학부형들이 이 사람이 진짜 그 경찰국장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한 번은 학생들 조금 사고가 있어서 온 점심 때 한번 총 차고 저 정복 입고 유니폼을 입고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강의 좀 하라 이제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어우 저 사람이 폴리스 치프인가 이렇게 알게 됐죠. 박 시장 이제 정치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정치 안 하신 분도 재미동포 분들이 모국 상황 중에 남북 관계나 한미 관계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한 가지 민감하고 어려운 질문이 될 수가 있겠는데 요즘 북핵 문제 때문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재미동포 분들이 이런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미국과 그 북한 간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리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글쎄 뭐 개인적인 관점. 이게 미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미국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생각들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라는 사회가 한 3억 명 이상이 여론이 저거되면 도출하기는 참 힘든데 특히나 이 서부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해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서부 쪽에 보면 캘리포니아주 있고 오레곤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주인데 대통령 선거하면은 트럼프는 이쪽에 오질 못해요. 와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 서북미 쪽의 분위기는 그렇게 그 트럼프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분위기가 별로 없어요. 제 딸이 이제 81년생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 밤 12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이 무식한 미국 이 백은 무식한 놈들이 트럼프를 찍었다고 나 카나다로 이민 가야 되겠다 그런 정도로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북의 이제 분위기는 조금 저쪽 동부하고는 조금 좀 차원이 좀 틀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동포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 이렇게 이 남북 이 북핵이 잘 진행이 돼 가지고 이 한반도 전체가 평화로워졌으면 하는 그 바람은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우리 그 주위에 그 백인들 얘기 들어보면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둘 다 예측이 불가능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의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의외에 안 좋은 결과도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장사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속을 많이 채리고 아마 이 11월 그저 중간 예비 선거 중간 선거 때문에 신경을 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첫째 화요일 날 지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또 이렇게 확 돌아갈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조금은 좀 아직까지는 미국 언론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건 같지는 않아요. 트럼프 하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예측이 불가능하고 더 어려운 성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중간에 질문 하나. 네네.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 이제 그 양당의 예. 그 정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양상이 그렇죠. 달라지는 게 맞아요. 중간 선거에 잘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치고 그런 사이클이 조금씩 있나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사실 뭐 중간 선거, 대통령 선거인데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중간 선거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11월 첫째 화요일 날이 매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대통령이 뽑냐 안 뽑냐 그거지만 대통령은 이제 4년 만에 한 번 뽑는 거지만 이제 2년 차 트럼프가 2년 차에 그래서 중간 선거라고 그러는데 올해 이제 지금 상원하고 미국은 이제 양원제 아닙니까? 그래서 연방 정부의 상원 하원이 이제 그 공화당이 이제 다수당인데 이 하원이 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선거 때는 보통 집권당이 집니다. 보통은. 근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워싱턴주에 연방 하원이 10명이 있는데 지금 제일 그 치열하게 관심이 되는 데가 현직 공화당 있던 의원이 은퇴를 하면서 빈자리가 되면서 지금 이제 민주당 공화당 경쟁을 하고 있는데 뭐 거의 막상막하로 지금 되거든요. 거기서 민주당이 이기냐 공화당이 이기냐에 따라서 많이 결판이 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워싱턴 주에서는 공화당 의원이 좀 의석을 잃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워싱턴 주에서 공화당 의원이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게 조금 좀 약해요. 의외이긴 하네요. 예. 그 이제 뭐 정치 관련된 얘기만큼 이제 마무리하고 그 봉사하시고 또 문화 활동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만 좀 짚어보겠습니다.